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난 주말 천안 도심은 텅 비었습니다. 대부분의 점포는 문을 닫았고 유동 인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1절을 맞은 독립기념관도 휴관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거리입니다. 주말이면 북적거렸던 거리가 코로나19 이후 사람이 끊겨 한산하기만 합니다. 양꼬치 등 중국 식당이 즐비한 이 골목은 거의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그리고 이쪽 문 닫은 가게들도 많고, 네, 그래서 좀 되게 한산해 보인 적이 없었는데 되게 한산하더라고요. 두정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곳곳에는 휴업을 알리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101주년을 맞이한 3.1절이었지만 독립기념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독립기념관이 휴관에 들어간 건 지난 1987년 개관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3.1절 행사는 취소됐고 주요 간부들만 참석하는 약식 행사로 대체됐습니다. 매월 1일과 6일마다 장이 서는 병천 5일장. 지난달 26일 휴장을 하고 다시 장이 섰지만 예전만 못합니다. 장날이면 줄을 서서 먹었던 병천 순대거리의 일부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생각대로 장사는 안 되고 다 이제 다 통제가 지금 사실상 다 돼 있는 거니까 아주 뭐 상대 5분의 10분의 1도 안 돼. 10분. 한편 천안시는 확진자가 늘면서 시민들에게 개인 위생 관리는 물론 외부 활동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빠른 검사 시간에 더 안전한 검사 방식으로 알려진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천안 종합운동장에도 설치됐습니다. 하루 200명이 넘게 찾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차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차를 끌고 진료소에 다가서면 방호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이 검체를 채취하는 일명 드라이브스루 방식입니다. 우리 검사 두 군데서 하실 거예요. 코랑 목 할 거고요. 먼저 마스크는 코 밑에까지만 내려줄게요. 면봉으로 긁는 거다 보니까 기침이 나실 수 있는데 가급적 기침을 좀 참아주세요. 자, 먼저 넣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천안시는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종합운동장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200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30분가량 걸렸던 검사 시간은 1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진료소를 찾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안심이 되죠. 이게 사람들 보건소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 있는 것보단 아무래도 차 안에서 이렇게 검사 받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는 2개의 보건소와 당국대, 순천향대 병원, 천안의료원 등 모두 7개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체 검사 결과는 이틀 안에 개별 통보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우체국에서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면서 지역 우체국에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적은 물량의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의 한 우체국. 마스크를 판매하기 전부터 긴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이 몰려든 겁니다. 구매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도 사러 오려고 그랬는데 2시에 판매를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12시쯤 오려고 그랬더니 11시 반에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6시 50분에 왔지. 이 우체국에 배당된 마스크는 모두 400매. 구매는 한 사람당 5매로 제한됐습니다. 번호표를 받지 못한 시민들은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왜 우체국에서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못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아니 받았어 몇 번 받았는데 딱딱 끊어 그냥. 공적 판매에 나선 하나로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1인당 3매씩 360매를 판매하기로 한 대방 하나로마트도 이미 판매 2시간 전부터 선착순 마감됐습니다. 판매 시작 20분 만에 동인하면서 발길을 돌리게 된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5-6시간씩 이게 사람이 이게 뭐예요? 와가지고 사람이 지금 한 60-70명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여전히 시중에는 마스크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 약국에서는 마스크는 물론 세정제와 에탄올 등도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물량을 확보하는 대로 판매 하루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판매 계획을 알릴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충청남도가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격리병상 확보와 마스크 수급 계획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격리병상 확보입니다. 도는 천안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187병상, 총 439병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실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병실당 입원 환자를 조정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 지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전담병원인 의료원으로, 경증 환자 등은 생활치료센터로 나눠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도내 국가기관 시설 등을 활용하면 700여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잘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중증 환자는 전담병원으로, 경증, 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나눠 운영하면 병상 확보와 확진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스크 수급 계획도 내놨습니다. 당초 중국 우호 도시에 보내려 했던 마스크를 천안 4만 개, 약국과 의료기관 3만 3천 개, 운수 종사자 8천 개, 영세 수출기업 2만 개를 먼저 보급합니다. 여기에 신규 허가 예정인 마스크 제조업체와 생산량 중 일부를 충남에 먼저 공급하도록 협의도 마쳤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도내 마스크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매점 매석과 불법 유통 사례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마스크 부족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불안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체육시설 1,300여 곳 중 800여 곳은 이미 휴관했고 학원과 교습소 등 2,800여 곳도 휴원 중입니다. 이 밖에 이달 중에 예정돼 있던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도 모두 취소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아산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이 3주나 연기되면서 판로가 없어진 건데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에서 7년째 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안복규 씨. 겨우내 키운 아욱을 수확할 때지만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학교에 공급될 채소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3주나 연기되면서 수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다른 농산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제와 판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자꾸 폐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안 나가면 이제 갈아엎거나 일부 시장으로 나가거나 해야 되고요. 열무얼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떼지나면 바로바로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 공급돼야 할 친환경 농산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 40개의 농가가 관내 학교로 공급하는 채소만 일주일에 3톤가량, 3주면 10톤 가까이 됩니다. 금액으로도 1억 원에 달합니다. 판로가 막히면서 아산시 학교급식 생산자 연합회는 저장성이 짧은 채소 위주로 소포장에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막대한 물량을 다 소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농가에서 적재되는 농산물들은 지금 많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기 시민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이렇게 최대한 농가 피해도 줄이고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경기 침체에 이어 농가 피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처럼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어려워진 가운데 아산시와 교육청, 시민들이 착한 소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이 SNS 등으로 전해지자 아산시청과 교육청 직원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구매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시청 구내식당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확대했으며 송악면 주민과 지역 주민 공동체들도 공동 구매에 나섰고 아산 원예농협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아산시 학교급식 생산자 연합회는 대파와 얼갈이, 근대 등 5가지 채소를 오는 20일까지 소포장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천안 지역 확진자 중에는 아산 지역 첫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이 접촉한 시기는 지난달 19일인데 무려 2주 동안이나 아무런 제재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곳곳을 활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송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천안 지역 75번째 확진자는 천안 백석동에 사는 23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감염 경로는 아산 지역 첫 번째 확진자. 지난달 19일 백석동 우리 동네 체육관에서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산 첫 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 여성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공개 기준은 확진자에게 발열 등의 최초 증상이 나타난 하루 전날부터입니다. 아산 첫 번째 확진자의 경우 지난달 22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21일 이후부터 동선이 공개됐는데 천안 75번 확진자를 만난 건 공개 대상이 이틀 전이다 보니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도 다녀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만 23명에 달합니다. 아산 1번 확진자의 이동 경로 발표 때 발병일 기준으로 그 전일로부터 이동 경로를 발표를 했고 그 추후에 우리 동네 체육관 관련한 데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학조사 기준이 있긴 하지만 무증상 확진자도 발생하는 만큼 이동 경로 공개 범위와 자가격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사무실 이쪽에 있는데 그 롯데리아 그 확진자가 거기서 뭐 알바를 해서 갑자기 오늘 5명이 더 늘었는데 나왔더라고요. 좀 더 정확히 해주신다면 저희는 좀 더 낫죠. 한편 아산시는 천안 75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아산 1번 확진자의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의 이동 동선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에 지역화폐 여민전이 출시됐습니다. 초기 발행액은 70억 원 규모지만 올해 300억 원까지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인데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가 발행한 카드형 지역화폐 일명 여민전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3일부터 정식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역외 소비율이 74%에 달하고 있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벌어들인 돈을 세종시에 좀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된다면은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이 되고 상권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여민전 발행액은 총 70억 원, 일반 시민 판매분 22억 원과
출산 축하금을 비롯한 공무원 복지 포인트 등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발행분 48억 원 등입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예산으로 올해 발행액 규모를 30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행정안전부하고 확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역화폐 여민전을 약 300억 원 선까지 확대해야 하는 방안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여민전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까지입니다.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세종시 12,000여 곳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민전의 최대 매력은 결제 금액의 6%에서 최대 1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30% 혜택도 있습니다. 발급은 스마트폰에 여민전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모바일 스마트페이를 통해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시교육청, LH 세종특별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행 초기 여민전 이용 확산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종시 버스 이용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버스 이용객은 모두 18만 2,0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에 달하는 11만 3,6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안과 밖은 물론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방역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세종시의 일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을 펼치고 있어 주목됩니다. 물샐 틈 없는 방역을 실시하는가 하면 할인 프로모션 행사도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한 이탈리아 음식점입니다. 오픈을 앞두고 방역업체 직원들이 나와 음식점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방부터 홀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곳곳에 손 세정제에 비치는 기본, 열감지 화상 카메라까지 갖추고 입장하는 손님들의 발열 상태를 체크합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손님들에겐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그 소독제 비치, 그다음에 열 감지하는 열감지 카메라를 진행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 열을 체크하고 들어오실 때 확실하게 안전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근 보람동의 또 다른 음식점. 이곳은 지난 3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출시에 맞춰 10+10 할인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민전 출시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이루어지는 기본 10% 캐시백 할인에 식당 자체적으로 10%를 더 할인해 주는 겁니다. 여민전 출시로 인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진제로 활용할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10+10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10+10 할인 행사는 세종시 소상공인협회 주도로 시작돼 현재 음식점을 비롯해 병원과 미용실, 안경점 등 1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추후에는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추후에 3월 한 달뿐만 아니라 4월 연내 연말까지 확대해서 추가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자구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당초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올해 첫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로 변경되는 시험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조치원을 비롯해 신도시 공영주차장 6곳에 대한 1시간 무료 주차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조치원 주차타워와 전통시장 주차장의 무료 시간은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며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은 무료 시간 1시간을 신설해 운영하게 됩니다. 또 나성동과 도담동에 있는 노상 무인주차장은 상점과 주차 단속유예 시간에 맞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세종시가 이달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줍니다. 장비 대여 신청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 기간은 3일입니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로 전화 신청 후 세종 YMCA 성인권 상담센터 등 3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일반 음식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사업비의 80%, 업소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며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을 2주 더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긴급 돌봄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학교 종이와 IM스쿨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유선전화 등을 통해 가정에 안내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긴급 돌봄에 따른 시설물 소독과 개인 방역 위생용품 구입을 위해 방역 특별 교부금 2억 3천만 원을 학교 현장에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